네. 시끄러워서 안 되겠네. 좀 조용히 하시죠. 저희 못하겠어. 시끄러워서. 간단하게 한 말씀 어디 다른 장소 없어? 우리 언론인 여러분께 제가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진실을 보도하기는커녕 마치 검찰의 애완견처럼 주는 정보 받아서 열심히 왜곡 조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언론의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대표가 법원에 출석하면서 희대의 조작 사건이라며 검찰을 맹비난했습니다. 과연 여론 조작과 선동의 달인다운 발언입니다. 동시에 언론을 향해서도 검찰의 애완견처럼 주는 정보를 받아서 열심히 왜곡 조작하고 있다는 비하 발언까지 쏟아냈습니다. 이 대표께서 기왕 강아지를 언급하시니 겁먹은 개가 크게 짖는 법이라는 말을 돌려드립니다. 오늘 뭐 애완견도 나왔고요. 겁먹은 개까지 표현 나왔습니다. 뭐 워낙 뭐 이 사안 두고 여야가 거치긴 하지만요. 오늘 특히 이재명 대표는 법원 재판을 받으러 출석하는 그 앞에서 언론에 대한 강한 불만 표시했는데요. 검찰의 애완견이라는 표현까지 나왔습니다. 소영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 나와 계신데요. 언론에 일단 뭐 강한 불만 표시를 한 건데 이거 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 얘기. 그러니까요. 오늘 뭐 애완견 얘기 나오고 예. 개 얘기 나오고 해서 저는 홍준표 대구시장이 곧 참전하지 않을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원래 잘 쓰는 말은 그렇죠. 홍준표 시장이죠. 예. 근데 일단은 이재명 대표가 오늘 법원 출석을 하면서 이 사건에 대한 첫 일성인데 그러게요. 저도 의외였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 검찰의 끊임없는 조작 수사에 끝은 어딘가. 예. 그러면서 뭐 김성태 씨의 그 쌍방울 회장 재직 당시에 그 배경 자체가 조폭 출신인 건 팩트잖아요. 없는 얘기를 한 건 아니고 네.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도 당시 이제 조폭 운운하면서 여러 가지의 예. 근거 없는 얘기를 할 때 조폭을 이제 메신저를 흔드는 것이죠. 근데 그런 부분들과 더불어서 검찰이 조작 수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언론이 뭔가 좀 일방적으로 검찰의 말만 듣고 쓰는 거 아니냐. 결국에 그런 여론 현상이 재판에 영향을 줬다라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혹시 오늘 저 얘기가요. 지지자들 들으라고 한 얘기 아닐까요? 혹시? 뭐 둘 다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그 여러 언론사들에 있어서는 예. 언론인들은 조금 기분이 상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안부수 재판까지 거론하면서 예, 언론이 예. 그런 부분들을 분석해서 써야 되지 않냐라고 했을 때는 조금은 언론에서는 불쾌감을 감출 수 없는 발언이라서 예. 저는 개인적으로는요. 이재명 예. 대표가 굳이 첫 일성을 하는데 아. 언론과 각을 왜 세우시지? 예. 차라리 검찰과 각을 세우거나 재판부와 얘기를 하는 게 좀 낫지 않았을까라는 좀 아쉬움이 좀 있는 좀 발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를 기소한 이후에 이재명 대표가 과연 어떤 입장일까 많이들 기다렸거든요. 근데 오늘 사실상 첫 일성이 나온 건데 뭐 검찰 얘기도 분명 했습니다만 언론에 대한 비판 그리고 굉장히 거친 표현을 썼어요. 박용찬 국민의힘 영등포 당협위원장 나와 계신데요. 이거 어떻게 언론을 겨냥한 특히 애완견이라는 표현까지 나왔습니다. 이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상당히 의도된 발언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가 그동안 이제 검찰 그리고 예. 더 나아가서 법원과 판사들 이렇게 공격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것 가지고는 부족하다. 이제 언론, 방송까지도 어떤 보도를 함에 있어서 예. 본인들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그런 의도된 발언이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예. 지금 현재 국회 방송 3법 개정안이 지금 상정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방송 3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명분을 축적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재명 대표의 발언은 예. 법원 앞에서 언론사를 예. 애완견이라고 언급했다. 이 부분은 상당히 의미 있는 대목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1심 재판이 나온 이후에 민주당에서 나왔던 반응 중에는요. 그동안 검찰에 대한 맹비판이 있었는데요. 판사에 대한 비판, 특히 지지자들 사이에서 비판이 있었고요. 그리고 얼마 전부터는 쌍방울이라는 기업과 거기에 김성태 전 회장에 대한 비판, 압박이 많았습니다. 오늘은 거기에 더해서 언론에 대한 불만까지 좀 나온 상황인데요. 오늘 저 자리에서 뭐 언론 얘기만 한 건 아니에요. 특히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돼서 얘기를 좀 구체적으로 꺼내놨습니다. 그런데요.
이 비슷한 맥락의 얘기가 오늘이 처음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그 비슷한 맥락의 발언까지 같이 좀 준비해봤는데요. 들어보시죠. 국정원 기밀 보고서가 맞겠습니까? 아니면 이 조폭 출신으로 부도덕한 사업가의 말이 맞겠습니까? 이 언론이 이런 점들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지면 어떻게 이런 정말 있을 수 없는 희대 조작 사건이 가능하겠습니까? 생면부지 얼굴도 모르는 이 조폭 불법 사채업자 출신의 부패 기업가한테 100억이나 되는 거금을 북한에 대신 내주라고 하는 그런 중대 범죄를 저지를 만큼 제가 어리석지 않습니다. 자,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나와 계신데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특히 조폭 출신이다. 이 조폭 출신의 말을 어떻게 믿는가? 이런 얘기를 사실은 오늘도 했지만 반복해서 하고 있거든요. 이건 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어떤 이유가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뭐 말의 신빙성을 낮추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법원에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했잖아요. 예.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이 이화영 부지사의 진술도 있지만 그 이화영 부지사의 진술과 이재명 대표를 연결시키는 부분은 김성태 전 회장의 진술이 컸어요. 예. 그러니까 그 김성태 회장의 진술의 신빙성을 낮추는 건데 문제는 저렇게 조폭이냐 아니냐 갖고 따지는 것이 아니고 김성태 전 회장의 진술을 법원이 믿을만 하다라고 인정한 배경에는 여러 가지 또 정황적 증거가 있어요. 그 김성태 회장의 진술 자체를 그 사람이 어떤 이력이 있기 때문에 예. 이걸 믿을 수 있다 없다 이렇게 법원은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사람이 했던 말들을 그 당시 상황과 비춰볼 때 다른 사람과 진술과 맞춰보고 예. 그다음 객관적 물증과 맞춰보고 해서 이 진술이 믿을만 하냐 여부를 따지는 거기 때문에 저런 것은 사실 국민을 호도하는 부분이 없잖아요. 있는 거죠. 이 사람이 어떤 이력이 있기 때문에 믿으면 안 돼. 그렇게 따지면요. 이재명 대표도 전과 사범이에요. 그럼 믿으면 안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저렇게 따지면 안 되는 거고 이화영 예. 부지사의 진술은 나중에 그럼 믿을 건가요? 그분 전과 없어요. 그분 믿을 건가요?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의 신분과 전과 이력 이런 것 때문에 믿을 수 없다라고 판단한다 그러면 예. 제가 볼 때 나중에 본인한테 후폭풍이 올 것 같고 저런 것들은 이제 그러니까 국정원 얘기하셨는데 예. 그 부분은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국정원 문건은 검찰이 제출했어요. 예. 그럼 검찰이 이재명 대표의 무고함을 입증하기 위해서 그걸 제출했을까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 국정원 문건에 제출된 배경이나 예. 내용 등을 상세히 검토하시면 오늘 저런 말씀은 나중에 글쎄 좀 후회하지 않으실까라는 생각합니다. 자, 김성태 전 회장의 진술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고 하죠. 1심 판결에. 그런데 재판부와 지금 이재명 대표가 바라보는 시각은 완전히 다르거든요. 화면으로 좀 비교 좀 해볼까요? 준비된 화면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우선 법원에서는요. 1심 선고 김성태 진술 신빙성을 인정했어요. 그러니까 진술이 뭐 계속 일관되게 나와 있고 믿을만 하다. 뭔가를 받아들인 거죠. 그런데 오늘 이재명 대표 보시면요. 조폭 출신 부패 사업자. 그런데요. 오늘 저 얘기했지만 어제는 사실은 원래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일정이 있었는데 이게 취소가 됩니다. 그리고 비공개 일정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정인지는 공개를 안 했는데 유튜브나 뭐 SNS 상으로는 뭔가 글을 올리고 의견을 펼쳤는데 저런 의견을 펼쳤어요. 역시 조폭 출신 부패 사업자다. 전과자다. 이거를 유튜브 뭐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재합니다. 그리고 과거에서도 계속 조폭 얘기를 하는 거죠. 김진욱 전 민주당 대변인 나와 계신데요. 그러니까 재판부는 일단 진술의 신빙성 인정했는데 이재명 대표는 조폭이니까 못 믿는다. 그리고 오늘도 그러고요. 어제는 글을 통해서 계속 조폭 부패 사업자, 전과자 이 얘기를 계속 강조합니다. 이거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 김성태 쌍방울 회장이 예.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그 진술이 굉장히 그 부정확하다라는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인데요. 왜냐하면 김성태 전 그 쌍방울 그룹 회장이 이 이화영 부지사의 그 말에 의하면 예. 김성태 회장의 진술을 검찰이 바꾸기 위해서 예. 회유하고 그다음에 그 소위 형량을 감량해주는 플리바기닝 이런 거래들까지도 의심스럽다. 그러니까 이화영 부지사는 그 구형을 15년을 받았습니다. 이번에 그 재판부는 9년 6개월형을 예. 선고했지만 15년을 받았는데
김성태 회장에 대해서는 검찰이 3년 6개월인가요? 그 정도 형량밖에 구형을 안 했거든요. 그렇다면은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의 생각은 검찰의 회유에 의해서 거짓 얘기를 꺼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김성태 회장 같은 경우에 예. 과거의 조폭 활동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미 그 재판 과정에서 어떻게 협조해야 된다라는 걸 알고 있었을 수 있다. 예. 그런 과정들 속에서 검찰이 원하는 방향으로 진술을 했을 수 있다. 예. 이렇게 볼 수도 있는 여지가 있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양쪽의 입장이 워낙 첨예하게 예.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도 그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예. 김성태 회장이 과거의 전력이나 이런 걸 봤을 땐 예. 이번에 충분히 검찰에 협조적이었을 것이다. 검찰이 원하는 방향대로 예. 진술을 했을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기 위함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는 김성태 회장 방금 뭐 글 그리고 오늘 발언 과거의 발언을 통해서 조폭 출신이다, 전과자다 이 부분을 누누이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거 한 거 또 한 가지 모른다라는 얘기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모른다. 인연 없다라는 소리겠죠? 화면을 좀 볼까요? 그런데요. 사실은 이재명 대표 오늘 재판이 이게 고 김문기 처장이죠. 전 처장. 안다 모른다 이거 관련된 재판이었거든요. 근데 이 부분도 지금 계속 논란을 빚는 상황에서 이런 지금 재판을까지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가 김성태 전 회장에서 모른다는 취지를 계속하거든요. 그런데 저기 보시면요. 김성태 회장과 이재명 대표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아마도 검찰은 저런 부분을 의심하는 걸로 보여요. 보면은 측근을 보내서 뭐 조문을 했다는 내용도 있죠. 2019년, 2022년. 그리고 쌍방울과 북한의 어떤 협약식인데 이 사진이 거기에 김성태 전 회장이 뭐 나오는 뭐 사진인가 봐요. 그걸 보고서 첨부했다는 거. 그리고 또 후원 관련해서도 뭔가 관계가 있는 거 아니냐. 약간 의심을 받을 수 있는 정황들이 계속 알려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상태에서 지금 모른다. 뭐 다른 표현 쓰면 뭐 네이 쌍방울이라는 건 네이 하나 사본 것밖에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자, 그런데요. 이와 관련해서 어제입니다. 개혁신당의 한 인사가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 한 예의가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화영 부지사 선고 결과를 보면 네.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조국 대표가 해놓은 말이 참 원망스러울 것 같아요. 조국 대표 한 말이요? 알았으면 공범이고 몰랐으면 무능이다. 조국 대표께서 조만대장경에 수많은 명언들을 해두셨는데 여기에 딱 들어맞는 것이죠. 그러니까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의 그 말의 취지는 그거군요. 그러니까 이화영 전 경기 부지사잖아요. 그러니까 부지사가 뭔가 일을 하다가 이제 탈이 난 거잖아요, 지금요. 근데 그렇게 일을 하는, 특히 북한 관련된 뭔가를 하는 거를 당시 지사가 몰랐다. 몰랐으면 무능이고 알았으면 이거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냐. 이 얘기를 지금 꺼내놨는데 박용찬 위원장 앞서서 지금 이재명 대표는 모른다. 김성태 대표는 모른다. 그리고 뭐 2년이라는 거는 뭐 내의 사이분 2년 정도라고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는데 이거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이재명 대표는 이 모른다는 이 발언이 이제 어느 정도 습관성 수준에 다다른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영화배우 김부선 씨 예. 안다고 얘기했습니까? 모른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거기다가 아까 말씀하신 김문기 예. 성남 김문기 전 도시개발공사 처장. 전 처장 예. 또 모른다. 지금 김성태 회장 같은 경우도 검찰이 영장 청구에도 그렇고 그리고 조사 과정에서도 2019년 1월과 7월에 예. 직접 전화 통화를 한 내용까지 진술을 확보했어요. 그리고 그 전화 통화에서 좋은 일을 해줘서 감사합니다라는 인사까지 했고요.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가 김성태 회장을 생면부지 모른다 이렇게까지 표현하는 게 과연 본인한테 유리한 국면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인가. 그 대목에 대해서는 참으로 의문입니다. 최영주 소장께서는 지금 이제 인연에 대해서 없다. 그러니까 모른다. 나는 잘 모른다. 그 통화한 거에 대해서는 뭐 그걸 어떻게 다 기억하느냐라는 약간 취지의 과거에 제가 있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전체적으로 관계가 없다, 모른다라는 취지예요. 이거 좀 어떻게 보십니까? 아까 뭐 말씀한 대로 지금 자료번호 나가지만 상호 조문, 협약식에 통화 잠깐 한 거 그것도 있고요. 이재명 그 당시 후보자에 대한 후원 이 세 가지를 보면 이 가운데 뭐가 있냐면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검찰이 얘기하는 이걸 안다라는 것들은 직접 증거가 아니잖아요. 정황 증거예요. 이런 행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 알 것이다라는 그래서 것이고. 정황입니다, 지금. 그렇죠. 이 부분들을 이제 재판에서 가리는 것인데 예. 통상 정치를 해본 사람들이나 자치단체장 운영한 사람들은 대부분 그렇습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이요 본인한테 후원을 하거나 그 다음에 또 따지고 보면 통화를 할 때 직접 모를 때가 많아요. 옆에 중간에 있는 분들의 소개로 제가 예를 들면 이화영 전 부지사가 쌍방울하고 친한 거는 기정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9년 6개월의 실형을 맡았는데 예. 부적절한 일을 해서 근데 쌍방울을 알고 있어서 내가 지금 현재 이재명 지사를 모시고 예. 있다. 좀 도와줘야겠다. 라고 중간에서 브릿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정작 지사는요 그 사람을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부의금을 보냈다고 했을 때 서로 주고받을 때도 이재명 대표가 직접 지시해서 간 게 아니라 그 중간에 이화영 부지사라는 매개체가 전체를 다 총괄할 수 있는 예.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모른다는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모를 수 있어 이런 건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모른다의 어떤 개념들은 예. 정치의 상황들을 이해했을 때는 아닐 수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검찰에서 이 부분을 가지고 결국에는 대북 송금에 0까지 가는 것인데 예. 아까 무능하냐? 라는 부분들을 지금 얘기했잖아요. 무능이냐 공범이냐 뭐 이런 그러니까 얘기가 이화영 나왔어요. 전 부지사가 어떤 보고를 했는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예. 전체적으로 쌍방울이 대북 사업을 본인들의 주가 상승을 위해서 했었던 것이고 예. 4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동안 공백 기간 동안은 멈춰 있었어요. 예. 그때 쌍방울이 결국에는 혼자 힘으로 힘드니까 경기도라는 공공기관, 국가기관을 개런티를 시켜서 다시 북한 사업을 추진한다면 예. 본인의 주가 부양을 더 높일 수 있겠다라는 차원에서 이화영 부지사를 매개체로 경기도에 접근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예. 저는 그냥 그 보고만으로 순수하게 들으면서 예. 이재명 지사 자체는 서로 윈윈하는 관계로 이해했을 수도 있겠구나 예. 라는 추측이 가능하고 그런 부분들이 지금 이재명 대표 측에서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이 사안과 관련해서 등장하는 게 또 국정원 문건입니다. 이른바 주가 조작이냐 아니냐 다른 목적이냐 이게 이제 국정원 문건과 관련해서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앞서서 이재명 대표도 이 국정원 얘기를 살짝 했죠. 화면으로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것도 지금 재판부하고 지금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가 다르게 보고 있는데 일단 국정원 문건이 있었어요. 북한과 쌍방울의 관계 어떤 사업 관계 이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스마트팜 얘기 주가 조작 얘기 이런 게 좀 있는데 재판부는요. 일단 북한의 스마트팜 사업 500만 달러 지금 이런 거에 대해서 유죄 증거로 판단을 했다고 좀 알려지죠. 그리고 이 주가 조작 부분은 좀 구체적이지 않다, 불분명하다. 그래서 약간의 배척하는 이런 판단을 했다 그러죠. 이걸 놓고요 지금 민주당에서는 국정원 문건 봐라 여기에 주가 조작이 있다. 그러니까 주가 조작이 주 목적이지 어떻게 이재명 대표와 연관이 주목적이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면 민주당은 이재명 대북 송금으로 둔갑됐다 이게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검찰에서는 국정원 문건 이거 증거 채택됐습니다. 그리고 보면 거기 나와 있잖아요. 재판과 다 판단했습니다. 약간 이렇게 맞서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특히 국정원 문건과 관련해서 최근에 이원석 검찰총장이 한 얘기가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일각의 잘못된 주장과는 달리 국정원 문건을 유죄 판결의 주요한 근거로 삼고 있다는 것이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나왔습니다. 판결문 분석 절차와 함께 수사에 대해서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기찬 부위원장, 오늘 이게 전 1심 재판이 나온 뒤에 재판부가 그 문건을 증거 채택했느냐 안 했느냐 했다 안 했다는 주장도 있었지만 나중에 검찰청이 증거 채택했는데요라고 설명이 나오면서 일단 채택된 걸로는 확인은 됐는데 어제 오늘 민주당의 반응을 보니까 국정원 문건에 대한 인용을 많이 해요. 여기 나와 있는데 왜 이게 중요한 거지 왜 이 조폭 출신의 말을 믿나 이거란 말이에요. 근데 사실 그동안 민주당은 국정원에 대한 신뢰도가 낮았는데요. 이건 어떻게 좀 봐야 됩니까? 아니 박지원 전 국정원장의 경우에는 그 첩보를 취사 선택해서 삭제하는 혐의로 재판까지 받고 있잖아요. 근데 본인은 또 다르게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믿을만 하다는 취지로 얘기를 그러니까 저희가 증거 채택하고 예. 그 채택된 증거의 신빙성하고 달리 봅니다. 그러니까 증거 채택이라는 건 증거 능력이 있는 것들은 다 채택을 해요. 예. 그러니까 증거 가치가 있는 거죠. 그 가치 있는 증거에 대해서 이것을 내가 그 문헌, 그러니까 증거 내용을 갖다 어느 정도 믿느냐는 저희가 신빙성이라고 합니다. 예. 근데 이제 국정원 문건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신빙성이 있다고 본 것도 있고 없다고 본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내용 중에서 일부는 신빙성을 부여, 일부는 그거는 배척 이렇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국정 문건이 한 건만 증거로 제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주가 부양과 관련돼서는 주가 조작이라는 단어 쓰지 않습니다. 주가 조작은요 실체 사업의 외피는 있지만
사업을 추진할 의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주가 부양만이 오로지 목적인 경우가 주가 조작이라고 하잖아요. 예. 그 사업 실체가 없습니다. 근데 사업 실체가 없다는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국정원 문건에 대해서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은 부분은 재판부가 자, 주가 부양을 해서 그 수익을 나누는 용도였다. 그러니까 간 대금의 용도가 주가 부양에 대한 수익금을 나누는 용도였지 이게 무슨 대납 비용이 아니었다. 이렇게 이제 변호인이 주장한 거에 대해서 그 나누는 거는 누구하고 누구가 나누는 이제 겁니까? 북한 당국자하고 나누는 북한과 거였다. 쌍방울 당국이 예. 나눈다는 뜻입니까? 그러니까 스마트 비용을 대납하거나 아니면 방북 비용에 대한 사례비 명목이 아니고 예. 주가 부양에 공유한 그 역할만큼 나눈 돈을 지급한 거였다. 아, 북한으로 간 돈의 그 실체가 주가 부양을 통해서 얻은 수익을 나눠서 가진 거다 이겁니까? 그렇죠. 그런 문건이 약간 있어요. 예. 그런 문건에 대해서 이제 변호인이 주장하죠. 이 봐라. 이게 대납 비용이 아니고 스마트 비용 대납 비용도 아니고 방북 사례금도 아니다. 예. 이런 주장을 하니까 이제 판사가 그렇게 문건에 기재가 돼 있지만 실제로 그렇게 실행된 적이 없고 또 실행될 의사도 없던 걸로 보인다라고 해서 그거 믿지 않죠. 그러니까 주가 조작의 단어에서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 주가 부양이라는 것은 대북 사업과 병행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주가 조작이라고 쓸 만한 게 없는 이유가 쌍방울은 실제 IR도 합니다. 그러니까 투자 유치도 해요. 1,000억 달러 투자 유치를 실제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업의 실체는 있는 거였죠. 그러니까 주가 조작이라는 단어 쓰면 안 되는 겁니다. 김준욱 전 대변인은 어떻게 보세요? 이 사안 국정원 문건에 들어있는 이 내용에 대해서 약간 다르게 해석하고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대북 송금을 한 자체에 대해서 국정원이 파악을 하고 그것을 문건으로 보고서를 만든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김성태 회장하고 그 이 대북 송금을 공범 관계로 되어 있는 사람이 한 명이 더 있어요. 그게 안부수 아태 평화교류협회장입니다. 예. 이 사람이 기소가 돼요. 그래서 예. 작년 5월 달에 1심 판결이 나오는데 똑같이 대북 송금 한 건을 가지고 예. 어떻게 1심 수원지법에서 1심 판결이 나왔냐면요. 쌍방울이 주가 상승을 노리고 대북 사업을 한 거다. 또 하나는 쌍방울이 대북 사업을 추진할 기회를 얻기 위해서 이 스마트폰 비용을 대납한 거다. 이런 것이 1심에서 판결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렇다면 왜 이번 이화영 재판부는 1심 판결에서 예. 같은 대북 송금 비용의 성격을 전혀 상반되게 받는가? 왜 다르게 받는가? 다르게 받는가? 한쪽은 쌍방울의 대북 사업을 위한 성격으로 봤는데 예. 왜 이번 이화영 부지사의 재판부에서는 이것을 대북 이재명 지사의 방북 사례금으로 받는가? 예. 완전히 성격을 두 개에서 양분으로 달리 봤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문제를 삼는 것이고요. 예. 그러니까 그 국정원 문건이 여러 건입니다. 그 여러 건에 있는 것 중에 증거로는 채택됐지만 증거 능력으로 받은 그 인정한 부분과 인정하지 않은 예. 부분이 있는데 인정하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 이 문건이 들어있다. 이런 것이 이제 쟁점으로 떠오르는 것이죠.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면 아까 국정원 문건은 그 국정원 문건을 작성하게 된 소스가 그 사람의 어떤 제보자의 진술이에요. 예. 근데 제보자의 진술을 크로스 체킹하지 않았다라고 이제 재판부가 믿지 않은 이유를 밝히는 거고, 그다음 안부수 전 뭐 회장이 예. 그 부분에 대한 판결문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내용을 하나 추가하지 않고 하고의 문제인데, 예. 그러니까 그 이권 사업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기회를 얻고, 그다음 그 기회를 얻게 되면 주가가 부양되잖아요. 이 두 가지를 같이 노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보면 대북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 대납을 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 대북 사업에 참여하기 이유는 뭐냐? 경기도에 보증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당국에. 그러니까 이게 다 숨어 있는 건데 그 문헌만을 갖고 지금 이재명 대표가 저렇게 말씀하신 건데 사실은 똑같은 논리예요. 알겠습니다. 지금 이게 뭐 복잡한 사안인데 이제 쟁점이 될 부분들을 오늘 패널 분들이 말씀해 주셨어요. 과연 북한으로 간 돈의 그 실체가 무엇이냐, 어떤 이유 때문에 간 것이냐, 이게 자꾸 다툼이 좀 벌어지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요. 어제 내용이 알려졌죠? 이재명 대표 기소가 됐는데 그럼 재판이 열리는데 그 재판을 누가 담당할 것이냐, 이게 결정이 됐습니다. 어제 화면 좀 보겠습니다. 내용 보시면요. 지금 이게 뭐 수원지법 형사 11부인데요. 이른바 이화영 재판부입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해서 1심 선고를 했던 그 재판부가 이 사안, 이재명 대표 이 기소건까지, 이 재판까지 맡게 된 겁니다. 그런데요, 지금 부장판사가 신주루 판사로 나와 있죠. 근데 내년 2월에 근무 만기로 전출 예정이라고 그래요. 이게 예고돼 있는 상황이래요. 그러면은 재판을 다룰 게 아직 1년이 안 되네요. 채 1년이 안 되는 상황인데 이렇게 좀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놓고 지금
오늘 뭐 여야가 치열하게 얘기를 합니다. 이 상을. 그 얘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검찰이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에 연루된 혐의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신속한 재판을 통해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대한민국 헌정 전체의 리스크로 증폭되지 않도록 하여 사법부의 존재 이유를 확실히 보여줄 것을 촉구합니다. 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외부적으로 봤을 때 사회적으로 봤을 때 좀 우려가 자아내면 과거에도 재배당한 사례가 있었거든요. 사실은 그 두 재판부가 아닌 제3의 재판부에게 한번 이 사안을 검토시키는 게 오히려 맞을 텐데 외부에서 보기엔 이미 결론이 정해진 것처럼 보이잖아요. 신뢰 이런 것들이 훼손될 수 있기 때문에 약간 이런 부분은 조정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법에는 예컨대 전심에 관여한 판사라든가 전심 관여. 혹은 이 사건을 맡은 판사가 그 기초되는 심리라든가 조사를 한 경우에는 재판을 하지 않도록 하는 제척 사유를 기재를 하고 있습니다. 판사 스스로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스스로 회피를 하거나 제척 사유, 기피 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에 변호인이 그에 대한 주장 신청을 할 수 있겠고요. 윤기찬 부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이 재판부, 이화영 재판부가 이른바 이재명 대표 재판부까지 맡게 된 거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은 굉장히 좀 당혹해하면서 뭔가 좀 조치를 하겠다고 얘기하는데, 근데 이게 자동 배당이 됐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민주당에서 계속 문제를 삼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전산 무작위 배당이기 때문에요. 예. 일단 배당 자체를 뭐 의도를 갖고 한 건 아닙니다. 어떤 알고리즘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태까지 배당에 대해서 이 배당 알고리즘에 대해서 문제 제기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예전에 중앙지방법원에서 뭐 안무부장 같은 경우에는 뭐 4년씩 했잖아요. 그때는 뭐 그 대법원장이 어쨌든 4년 동안 인사를 안 내가지고 특정 사건에 대해서 4년 동안 그걸 묵혔잖아요. 그런 것들은 여태까지 아무 얘기 없다가 지금에 와서 미리 저렇게 얘기하는 것은 재판부에 대해서 사실은 좌표 찍어준 거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만약에 이게 재판의 결과가 본인들이 유리한 쪽으로 나왔으면 또 이렇게 얘기 안 했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이제 뭐 오비락을 넘어서서 그러니까 재판부를 공격하는 정도에 이른다라고 보여지는 것이고, 또 하나 금방 김성원 의원은 본인이 판사를 해봤어요. 이게 제척 기피, 회피 사유에 해당한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안 그런 거 아실 겁니다. 이게 판례 이미 다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정치적인 입장을 위해서 본인의 양심, 직업적 양심을 속이는 거, 저 이것도 문제라고 봐요. 다 아닌 거 뻔한 거거든요. 근데 저렇게 말씀하시는 게 글쎄요, 저는 상당히 답답합니다. 저분도. 자, 최영주 소장님, 지금 민주당에서는 그러니까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거나 아니면 아예 지금 수원지법인데 이걸 서울지법으로 옮겨달라 요청하겠다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민주당의 악수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게 어차피 그 판사는 내년 초면 바뀔 텐데 굳이 이거를 서울중앙지법으로 옮겨서 오히려 더 이상해지는 거 아니냐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바뀐다 하더라도 바뀔지 안 바뀔지는 모르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뭐 기피 신청을 하거나 서울지법으로 가져가는 게 따지고 보면은 재판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이재명 대표가 서울지법에 3건이 있고 거기서 많이 수원까지 왔다 갔다 하면은 결국에는 여러 가지 효율성상 서울지법으로 요청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기피 신청은 다른 뭐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결국에는 그 판사 자체가 그 신진우 판사가 결국에는 이 사건에 대해서 선입견을 갖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건을 공정하게 보는 것보다는 본인이 이미 한번 이화영 전 부지사에서 내린 판결 자체가 이재명 이 대표에 대한 선입견을 가지고 있다면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고요. 이건 공정성과 어떤 방어권 차원에서는 그렇게 비난할 이유는 아닐 것 같아서요. 저는 이 부분은 랜덤으로 진행이 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꼭 이 재판부에서 했어야 되느냐라는 것들은 조금 뭐 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근데 기피 신청하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김성원 의원처럼 제척 사유에 해당한다라고 하면 어떤 게 따라붙냐면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데 제척이 안 되잖아요. 그럼 법률 위반입니다. 탄핵에 따라와요. 그러니까 저는 저렇게 기피 신청할 수 있죠. 불공정할 염려가 있다. 저도 한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근데 제척 사유에 해당한다고 저렇게 말씀 주시는 거는 본인이 법원 출신인데 탄핵에 따라오는 저런 우려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 저렇게 단언하신다는 건 문제가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전문적인데 일단 이 판사는 좀 바꿔주세요라는 신청과 아예 법원을 좀 바꿔주세요. 서울에 있는 법원으로.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만큼 민주당에서 뭔가 약간 반응이 민감하게 할 수도 있고요. 조금 당혹할 수도 있죠. 굉장히 좀 불만 표시하면서요. 그런데 지금 이 판사, 신진우 부장판사인데요. 이거에 대해서 민주당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민주당의 이 지지자들, 그중에서도 약간 강성 열성으로 꼽히는 분들은 뭐라고 표현할까요? 거의 째려보는 수준이거든요, 지금요. 그래서 여러 가지 거친 말이 나오는데 우선
1심 판결, 이화영 전 부지사 2심 판결 나왔을 때 변호인들, 이화영 전 부지사의 변호인들의 반응에서 뭔가 짐작을 좀 할 수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김성태는 정직하고 이화영은 거짓말쟁이다. 이걸 전제로 깔아놓고 재판을 했습니다. 막상 이런 결과를 받으니까 대단히 안타깝고 대단히 편파적인 증거의 취사 선택이 있었습니다. 너무 긴 시간 동안 고생하는 이화영 선배님께 제가 너무 가슴이 픕니다. 이상입니다. 자, 그러면요. 이와 관련된 내용 좀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이화영 측 변호인 한 분이 1심 선고는 안 뒤에 본인의 SNS상에 딱 이게 글자 아니 저기 무슨 낱말이 아니고요. 그냥 철자죠, 철자. 쌍시읒하고요. 지금 가려졌어요. 제작진이 좀 그냥 좀 뭔가 거북해서 가렸는데 하나만 그런데 사실 제가 알려드리면 비읍이 있어요. 비읍. 그럼 쌍시읒하고 비읍은 뭐가 떠오르십니까? 변호인 중에 한 분이 이렇게 재판에 대한 불만 표현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근데 본인이 이걸 갖고 뭐 아무 뜻 없습니다. 그러면 할 말은 없지만 쌍시읒과 비읒을 올린 거는 의도가 있을 거예요. 이런 반응이 있었고요. 다음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거는 강성 지지층들인데 지금 이게 커뮤니티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신진호 부장판사 탄핵에 동참합니다. 그러면서 막 답을 하는 거예요. 지금요. 다른 내용도 있으면 보여주세요. 지금요. 이런 내용들. 탄핵 얘기를 꺼내놓고 있어요. 지금요. 박용찬 위원장. 특히 이제 이 민주당 지지층들 반응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탄핵 얘기를 좀 꺼내네요. 지금 화면에 보셨지만은 이화영 전 부지사 변호인 두 분 예. 정말 변호사답지 않은 행동을 하고 있다. 한 분은 눈물을 뚝뚝 흘리고 또 한 분은 무슨 뭐 집회 시위 현장에 나와서 시위하는 것처럼 소리를 질러대는 저런 모습들이 과연 국민들에게 어떻게 비춰질 것인가. 변호사는 역시 법과 논리, 이 팩트에 기반해서 차분하게 관련 사건을 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대단히 부적절하다. 또 심지어 방금 화면에 본 것처럼 SNS에 욕설을 뜻하는 초성을 저렇게 페이스북에 올려놓는 저러한 무도한 행동까지 하는 건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럼 어쩌란 말이냐. 검사도 탄핵하고 그리고 판사도 탄핵시키고 결국은 이재명 수사 중단법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속이 풀리겠느냐. 그런 하소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김준욱 전 민주당 대변인 마지막으로 판사 탄핵을 얘기하시는 분들인데 특히 이제 민주당 뭐 당원 또는 지지자들로 보이신 분인데 판사 탄핵은 글쎄요 이건 어떻게 좀 보십니까? 굉장히 센 얘기죠. 그만큼 그 이화영 전 부지사의 1심 판결에 대해서 매우 아쉽다라는 표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1심 판결에서 이화영 부지사 측이 김성태 회장과 이 진술 그 회유, 조작 의혹이 있었다라는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또 여러 가지 증거들 중에서 선택적으로 증거가 취사 선택된 거 아니냐 이런 불만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아쉬움이 있는데 어쨌든 1심 재판부가 이재명 대표가 대북 송금에 대해서 알았냐? 또 이것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여전히 뭐 1심 재판부가 남겨놓은 상황이긴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1심 재판부의 저 신진우 판사가 어떤 1심 심리 과정 속에서 어떤 유죄라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한 심증을 가지고 있다거나 아니면 확증 편향적인 뭐 그런 것들도 가질 수 있었겠다. 그렇다면 그런 재판부에 다시 이재명 대표의 재판을 맡기는 것이 과연 공정하냐 하는 부분에 대한 의구심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좀 세게 얘기를 했지만 또 일면 또 이해되는 부분도 없지는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보면은 아무래도 점점 거칠어지는 분위기는 분명히 있는 거죠.